선거 막바지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안 주민들을 만나 총선 후보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어떤 후보가 당선됐는지 선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충남 지역의 한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간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총선이 어느덧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선거 유세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충남방송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바라는 공약을 들어보는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호석 기자가 태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태안에 위치한 석탄화력 발전기는 모두 10기. 내년 2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6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발전소 직원과 가족 3천여 명이 태안을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세수입 17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주민들은 발전소 폐쇄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좀 많은데요. 폐쇄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경제가 이제 축소될까봐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여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태안. 하지만 어촌과 어민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농촌에서 소득 안정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같은 제도가 어민의 소득 보장과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촌의 실정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좀 어촌에도 살릴 수 있는 방안, 또 어민들이 남 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어촌으로 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공약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촌 내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공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여 인구는 많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상황.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한 만큼 주민들은 바지락 채취, 기계화 등의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 당에 공약집을 봤는데 어촌에 대한 크나큰 공약은 없더라고요. 고령화로 인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지락 채취 기계화가 시급합니다. 바지락 채취 기계화가 법적화 돼가지고 그런 기계화 추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약 같은 게 좀 나왔으면은 저희들은 바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기여 전국 1위의 명성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태안 주민들. 어떤 후보의 공약이 태안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210곳이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투표 종료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열람 장소를 통해 우편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당시 선거 결과를 돌아봤습니다. 이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국 투표율은 58%, 충남 지역 투표율은 이보다 낮은 55.5%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 의석수 11석 중 새누리당이 6석을,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당선된 의원은 누구일까요? 서산 태안에서는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위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는 1.7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당진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새누리당 김동완 후보를 1.68%포인트 차이로 이겼습니다. 홍성 예산에서는 새누리당 홍문표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는데 더불어민주당 강희건 후보와는 18.38%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2020년 4월 치러졌던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땠을까요? 17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66.2%, 여전히 충남 지역은 이보다 낮은 62.4%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지역 의석수 11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6석, 미래통합당은 5석을 가져갔습니다. 지역별로 누가 당선됐는지 살펴보면 서산 태안에선 재선에 도전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는 8.4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던 20대 총선과는 달랐습니다. 당진시에선 재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이겼던 20대 총선 때와 달리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와 15%포인트 이상 차이를 냈습니다. 홍성 예산 지역은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와 9.4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선거. 시간이 지나면서 당명과 집권당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한 표의 소중함은 여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 지역의 경찰 간부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9시쯤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저녁 식사 후 지구대로 복귀해 여경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에 익명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청양군청을 방문한 한 어르신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는데요. 기부자는 조용히 도움을 주고 싶다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성금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청양군청에 1,380만 원의 수표가 든 봉투와 함께 편지를 남긴 익명의 기부자가 있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다자녀 가정의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모든 초중고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다자녀, 특수학생에게는 10만 원이 더 지급됩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지원금 대상자 5만 7천여 명 중 약 5만 6천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신청을 놓친 학생을 위해 다음 달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산 시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서산시는 5일부터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산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고 4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밤 9시 50분이었던 막차 시간이 밤 10시 5분으로 늦춰집니다. 4월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연장 운행되며 5월부터는 모든 요일에 밤 10시 5분 차량만 운행됩니다. 서산시는 서울 방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행 차량 증차를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을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을 방문하신 후에 당일에 돌아오시는 시민들이 많아지거든요. 해당 노선에 대한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서산시는 충청남도 그리고 고속버스 업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이러한 그 버스 시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서울버스 이용객들의 이러한 수요사항을 점검하고 또 충청남도와 운수업체에 지속적으로 정차를 건의해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일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일형 당뇨 학생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 공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들은 가까운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입학 전형 기본 계획에는 외국인 유학생 전형 신설과 봉사활동 시간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충남도가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4일 충남도청에서 복합혁신센터 건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는데요. 복합혁신센터에는 정주 기반 시설과 창업 지원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198억 원을 투입해 예산군 삽교읍 일원 합동 임대청사 예정 부지 안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안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센터 건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오는 9월까지 오프스페이스 조성 공사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내 기존 점포 20곳은 15일부터 주차장 부지에 설치된 임시 영업용 텐트에서 영업을 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군은 전통시장 인근에 약 180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월 개장한 예산 상설시장의 방문객은 현재까지 약 37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가 이번 달부터 약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30일까지 여객선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해양 종사자의 마약류 유통 투약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와 텃밭 등 은폐 장소 단속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밀경작 금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충남도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고 인구 유지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지구는 부여 4곳과 예산관 태안 각각 3곳 등 모두 25곳입니다. 충남도는 전체 지구에 3년간 77억 원을 투입해 마을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교육 사업과 주민 참여형 경관 사업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한 달간 체류형 여행을 즐기는 태안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19일까지며 충남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70팀을 모집할 예정이며 숙박비와 체험활동비, 여행자 보험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오는 5월과 6월 중 원하는 시기에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태안에 머무를 수 있고 여행 후기 작성과 만족도 조사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빙어 수정란 1,040만 립을 지역 내 저수지에 이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됐는데요. 이식 지역은 서산시와 예산군 등 4곳입니다. 빙어는 대중적인 수요가 높은 민물고기 중 하나로 겨울철 휴어기,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품종입니다. 충남도는 빙어 수정란에 이어 붕어와 다슬기 등 내수면 수산종자 70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남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 제일 공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올드립니다. 또 홍성에서 삽교에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서 직결 문제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여기에 삽교역 신설이 확정됐지만 삽교 조기 완성과 착공과 완성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간병비 부담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따라서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문제, 여기에 임플란트가 현재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이걸 3개까지 확대하는 문제, 여기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국민이 더불어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홍성 군민과 예산 국민이 더 행복한 다 함께 잘 사는 국민들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증가는 홍성에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대기업이라든가 우리 굉장히 충남 발전을 기업체를 유치하고 예산의 농생명 그리고 그린바이오 직접적으로 통해서 인구 증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홍성 예산을 지방시대 부활,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홍성 예산 광천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외지 사람들이 이곳 홍성 예산 광천을 찾아오고, 그래서 여기에서 쇼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 다양한 전통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원도심을 부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내포 신도시를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곳에 교육, 의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여 그야말로 이곳에서 자족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명품 카이스트 영재고 등을 영입하고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아주 좋은 중견기업 등을 유치한다면 이곳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는 교육도 이곳을 시켜서 외지로 떠나지 않는 그런 자족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교육과 의료와 일자리가 만들어진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토록 하여 중견기업들이 이곳에 유치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요. 지방 상생 교통카드를 통해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통근자들의 교통비를 대폭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7일까지 축산물 위생 분야 특별 단속과 한우 유전자 검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과 검사는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쇠고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되는데요. 단속 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판매업소 등 195곳으로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위조 판매 여부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입니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관내 학교와 쇠고기 취급업소 13곳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오는 6월까지 휴일 근무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영농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사업소 방문 등을 통해 휴일에도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